수소맘이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수소맘이 오감놀이, 특히 문화센터에서 오감놀이를 할 때 너무 힘들어했다거나 아이들이 많이 울었다거나, 오감놀이를 엄마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힘들어했다거나, 그래서 오늘은 오감놀이를 힘들어하는 이유, 센터에 오감놀이만 가면 우는 이유, 오감놀이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보통 이제 영유아 기에 있거나 내가 아이를 낳았으면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활동들이 있죠. 집에서 해주기는 조금 귀찮고 치우기도 힘들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문화센터는 어떤 기간 프로그램을 빌려서 오감놀이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게 아마 모두 같은 엄마들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흔히 지역사회 안에 있는 문화센터에 가서 이제 뭐 분기별로 1, 3분기, 2, 3분기, 3, 4분기 분기별로 아가들을 모집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문화센터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모든 영아기에 있는 아가들이 오감놀이를 했을 때 정말 만족하고, 아이도 좋고 엄마도 좋고, 내가 지불한 돈도 아깝지 않고 정말 거기를 모든 걸 누리고 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을 거야 하고 생각을 하고 가게 되죠. 근데 의외로 변수가 많습니다. 계속 울고, 들어가기 전에도 울고, 그 문화센터를 가는 그 어기 근처에만 가도 울거나, 처음에는 괜찮다가 놀이만 시작하면 울거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달래다 힘들어서 다른 엄마 눈치도 있고, 또 어떻게 돼요? 한 아기가 울면 울음이 전염되죠. 응애! 다 울음이 터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가 운다고 해서 울기를 기다려 주기에는 또 그 시간이 너무 짧고, 대부분 하다가 아이가 힘들어하면 많이 그만두죠. 오늘은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왜 즐기지 못하지, 뭐가 힘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 예상하셨을 거예요. 감각이 예민할 경우. 자, 오감놀이는 여러 가지 감각을 다 사용을 해서 수업에 참여하게 되죠. 시각, 청각, 미각, 촉각,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그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의 감각들을 재료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런 것들을 참아내고 조절하는 방법을 이미 몸에 익힌 성인입니다. 사회화된 거죠. 이미 싫어도 하게 되고, 참아서 어느 정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절해서 내 것화해서 활동에 참여하거나 참아보기도 하는데, 아이들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네. 싫고 좋음에 대한 자기 조절도 어렵고, 그걸 외부에서 또 자기 조절을 해줘서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으면 오감놀이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시각. 시각이 예민할 수 있나요? 네, 시각이 예민할 수 있습니다. 너무 분주한 상황, 앞에 갑자기 꽃가루가 날린다든지, 예고 없이 펑 하고 뭐가 터져서 위에 휴지 같은 게 흩날린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돌아다닌다든지, 그러면 아주 얇은 깃털을 많이 날린다든지, 아이들이 힘들어하거나 흔히 어지럽다거나, 어른들도 너무 분주한 곳에서 오래 나가 있으면 눈이 어지럽다고 하죠. 그럴 경우에 그걸 참아내지 못하고 울음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흔히 아마 예상하실 거예요. 촉각이 예민한 친구들, 피부로 들어오는 감각들을 받아들이는 아주 예민한 친구들, 오감놀이 할 때는 너무너무 싫어요. 손발을 다 들고 있거나, 손을 뒤로 치우거나, 손을 이제 쓰지 않으려고 모으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도 촉각을 경험할수록 천천히 동감해지긴 하지만, 한 번에 그걸 많은 감각을 받아들이기 힘든 나이이기 때문에 영아기는
촉각이 예민할 경우에 오감놀이가 너무 즐겁지 않게 된답니다. 청각. 자, 문화센터는 1명, 2명, 뭐 선생님과 1대1, 2대1로 수업을 하지 않는 체제입니다. 뭐 간혹 뭐 1대1 수업이 있겠지만 거의 드물고요. 독립단체이들이기 때문에 한두 명 가지고 오는 이 기관 입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 명을 받고 또 여러 명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오디오도 있어야 되고 스피커도 좋아야 되고 또 활동하시는 선생님이 마이크도 쓰시게 됩니다. 그러면 청각이 예민한 아이는 그거를 자기가 조절해서 어느 정도 주파수에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군 이러면서 조절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울지 않아야 되겠군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네, 그래서 시끄러워서 너무 괴로워하는 경우 청각이 예민한 거죠. 근데 청각이 예민할 경우에는 귀를 막아준다든지 그 상황에서 좀 벗어나게끔 해줘야지 계속 괜찮아지겠지, 시끄러워도 계속 경험해야지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하면 너무 괴로운 시간이 됩니다. 그건 오히려 좋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미각은 사실은 아마 이유식이나 모유 수유 아니면 뭐 젖병 수유하시면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예민해서 수업에 참여 못하는 활동을 했을 때 아마 더 확 와닿으실 거예요. 집에서 먹지 않는 거, 새로운 냄새, 새로운 질감의 음식들을 경험해야 되는 오감놀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패하거나 아예 참여를 거부하거나 울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전정감각인데요. 오감놀이 할 때 특별히 뭐 놀이기구를 오감놀이 하는 교실에 대여를 한다거나 뭐 갑자기 뭐 영화 바이킹을 태우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부모님 몸으로 많이 놀아주라고 하시죠. 휘 높이 들었다 내려놓거나 비행기를 태워주거나 하면서 전정감각을 엄마와 아빠와 함께 놀이하면서 이제 익히도록 하는데, 전정감각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갑자기 휙 들어주면 너무 막 떨면서 운다거나 머리의 위치나 귀가 움직이면서 그 안에 전정감각을 자극해주는 것들이 움직였을 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엄청 무서워하죠. 무서워하면서 또 울기 시작하고 그 울음이 그치지 않아서 결국은 그 자리를 나오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료의 재질이나 딱딱함, 부드러움, 매끌매끌함, 뭐 물컹물컹한 이런 재료의 재질이나 이런 거를 어떤 고려해서 제공하기보다는 대량으로 한꺼번에 수급이 가능하거나 반응이 좋았던 걸 위주로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계획안에 있는 걸 조금 변형을 해서 오감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재료를 엄선해서 제공해 주는 게 어렵습니다. 오감놀이는 많은 재료를 경험을 해야 되고 주 1회나 주 2회 정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자료 제공하는 데 있어서 뭔가 규칙성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교육계획안 안에 있는 그 테마에 맞춰서 자료를 혹은 여러 가지 재료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오감놀이를 할 때는 단단한 순서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보통 문화센터의 오감놀이는 앞 활동, 뒤 활동에 연계돼서 뭐 이어지는 재료라기보다는 어떤 뭐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 재미를 준다거나 엄마들이 와 저기 오감놀이구나 할 정도의 재료를 쓴다거나 그러다 보니 그거를 아이들마다 선호하는 재료, 선호하지 않는 재료를 구별해서 제공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3월에 오감놀이를 시작하면 3월에는 가장 단단한 편백 튜브, 그러니까 단단한 거, 아니면 내가 흔히 만졌던 볼풀공 단단한 재질의 오감놀이 재료, 오감놀이 교구 등을 제공하고 맨 마지막 12월 그 이듬해 1월이 되면 가장 물컹물컹한 생크림, 말캉말캉한 젤리, 으깬 두부 이런 식으로 그 단단함이나 질감이 약간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맨 마지막에
제공을 하고 계속 같은 재료를 두세 번 반복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재료가 단단할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측이 가능한 게 되죠. 제가 예시로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눈을 가리고 보이지 않는 상자 안에 뭔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걸 만져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쉽사리 손이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손을 넣었는데 뭐 손끝에 물컹한 게 막 집혀요. 그러면 뭐지? 뱀인가? 뭐 해파리인가? 뭐 온갖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이미 물컹한 게 조금만 닿아도 저희는 뭔지 예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끝에 나온 게 내가 만져봤던 딱딱한 사과라든지 뭐 딱딱한 장난감이었다. 그러면 한번 톡톡톡 탐색을 해본 다음에 어떻게 손을 쑥 넣어서 그 물건을 좀 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만지게 되죠. 그래서 재료는 딱딱한 순서대로 오감놀이를 집에서 하든 문화센터에서 하든 딱딱한 재료 중심으로 먼저 선 경험을 해주게 하면 좋고요.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생크림, 젤리 이런 거 말캉말캉하고 느낌이 좋을 것 같지만 눈을 감고 한번 만져보시거나 원래 그런 재료를 싫어하시는 엄마들 꽤 많습니다. 특히 미역 싫어하시죠? 미역, 생크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뭐 한천으로 만든 젤리 이런 게 으깨졌을 때 들어오는 감이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이런 재료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경우에는 주변에서 또래 친구, 또래 아가들이 하는 거를 그냥 내 아이가 쭉 지켜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수업 세션을 여러 번 와서 꼭 뭘 막 만지고 액션 있게 하지 않더라도 내 아이가 이렇게 얌전히 저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네? 괜찮은가 보네? 쟤도 만지면서 웃고 있네. 이런 걸 느끼게 해줘야 본인이 천천히 손을 뻗어서 시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손을 잡아서 막 이렇게 넣어본다거나 막 아이를 떠들듯이 야 너 만져봐 이렇게 한다거나 나는 싫지만 너는 해 이런 거는 정말 지양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 둘째도 너무 민감한 친구였기 때문에 초반에 경험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룹의 영아 수가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아계에는 1대1, 1대2, 많으면 1대3, 4 정도가 제일 적정하고요. 아이의 속도에 맞게 천천히 가거나 빨리 가거나 그 완급을 조절해 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문화센터 영아는 뭐 분기별로 진행이 되고 빨리빨리 아동들이 바뀌고 뭐 들어왔던 아동이 또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세션당 6, 7명 많게는 10명 막 15명씩 우글우글 모여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아기에 오감놀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집에서 가능한 어머니들은 집에서 1대1로 이렇게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나는 시간을 주기도 그렇고 워킹맘이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좀 소수로 하는 문화센터가 있으면 좋고 그것도 안 된다. 우리는 대그룹으로 한다. 이럴 경우에는 약간만 앞부분만 경험하든지 아니면 좀 아이를 기다려주든지 해서 아이의 성향이나 그런 발달 정도에 맞게 적응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아마 모집을 할 겁니다. 내 아이가 1월생이지만 발달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좀 어리다 싶으면 한 단계 낮춰서 들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대그룹으로 오감놀이를 진행할 때는요. 개인의 발달 수준 차이를 다 고려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정해진 시간에 30분이면 30분, 뭐 4, 50분이면 4, 50분에 빨리 치우고 다른 그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개인 발달 차를 고려해 줄 수가 없겠죠. 조금 천천히 가야 되는 유아, 예민한 유아, 민감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적응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응 기간 내내 울거나 수업 시간을 들어가기를 거부하거나 그럴 경우는 어머니도 그 주변을 먼저 좀 일찍 오셔서 좀 주변을 둘러보시거나 그 공간하고 아이가 친숙할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막 시간이 임박해갖고 문 펑 열고 들어와서 빨리 하고 나가면 아이도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좀 일찍 오실 수 있는 분은 좀 공간을 좀 아이들과 익숙하게끔 해주시고 다른 아이가 수업하는 것도 좀 이렇게 안고 들어주셔서 좀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먼저 하라고 막 들이밀거나 하지 마시고
어머니가 먼저 즐겁게 해주신다거나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아동의 발달 차이를 엄마가 먼저 알고 고려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아이의 발달 차이를 어머님들이 먼저 고려해 주시고 딱딱한 재료의 순서대로, 익숙한 재료의 순서대로 아이에게 제공하시고, 같은 재료가 여러 번 반복될수록 영아기에는 더 좋습니다. 자, 다음에도 오감 사용 설명서 두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올게요. 안녕.